레키쇼. 또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미국에서 이 악재거리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속에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2에서 3주간 아주 대대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석기 시대로 되돌려낼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침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던 우리 시장이었죠. 한순간에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하락 전환한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도 퐁당퐁당 오늘은 냉탕을 걷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또 2차 전지와 로봇주가 살아나면서 강세 분위기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한번 대부분의 섹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내외 변수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희와 함께 전략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극심한 변동성, 매수 사이드카 이후에 하루 만에 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종목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이 시간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먼저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문의 주실 수가 있겠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채팅창 가볼게요. 후리지아님 일찌감치 와주셨는데요. 오늘 수쟁커님 너무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후리지아님. 그리고 KKWM님께서 네. 아이고 우리나라만 더 심하게 흔들흔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네. 우리나라만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위든 아래든 일단 제일 급격하게 변동성이 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내려갈 때 많이 빠지니까 또 속상하긴 하네요. 네, 강사님, 병준님, 미경님 오셨고요. 웜러브님, 카야마님, 별사탕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효과님 또 상호 수쟁 계좌도 마이너스일 것 같은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참 그 진행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티를 못 내는데 네. 하여튼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싶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보카도님,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무지밌네요 라고 어떡해. 사실 이제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이 던지는 내용들이 어휘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 이 반응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아침에 그 프리마켓쯤에 슬쩍 시장 보고 오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겠군. 뭐 어제만큼 급등은 아닐지라도 일단 편안하게 상승이겠거니 했거든요. 네. 조금 지나서 개장하고 보니까 갑자기 막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헬로 한마디 하자마자 네.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장이 좋길래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매도를 많이 했는데 다행이네요 라면서 예. 캐테디님은 또람프가 문제야 또 이렇게 남기셨어요. 맞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셨을 텐데 네. 우리 단체 메시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친구들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네. 뭐 네거티브한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또 리아님도 에고 진짜 쉽지 않네요. 이제 네. 하다 말폭탄까지 날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초록설님 두 분 안녕하세요. 천지가 꽃들 향연인데 네. 이 주식은 발행이가 돼서 아쉽습니다. 그렇죠. 별친구님도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참 어지러운 시장이 4월에도 이대로 쭉 이어지는 건가라는 걱정이 앞서는 4월 초입니다. 좌우당간 이종목님은 트럼프를 달나라로 보냅시다. 오늘 또 그래요. 아르테미스가 예. 발사가 됐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여기에.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 2호가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오늘도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증권 통팟에 대한 힌트죠. 자, 우리 그 아르테미스 2호에 네. 우리 위성이 탑재가 됐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뉴스가 됐는데요. 이 위성의 역할은 우주 방사선을요, 고도별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찾아보시겠죠? 힌트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힌트 내용을 가지고 오늘 8시 반이죠? 증권통팟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이관욱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관우 전문가와 연결을 해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우 전문가와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죠. 네, 오늘 어떤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네. 볼게요. 지금 또 상승파동님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문의 남겨주셨고요. 예. 빨간 사과님은 포스코DX, 우리기술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좌우당간 이종목님, 네. 석기시대, 이거 진짜 네. 이 워딩을 누가 골라주는 걸까요? 트럼프의 뇌. 그의 뇌와 브레인에서. 혀, 네. 예. 아니 하필 골라도 어떻게 석기시대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정말 이 정도면은 모든 걸 다 부숴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너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천년지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님도 오늘 좀 오셨군요. 네. 이병준님. 트럼프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밥이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고. 혹시 장수의 비결이 예. 아닐까. 혹시 이런 건가요? 네. 참, 한 달 내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게 참 속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맘님은 또 네이버가 20만 원 선까지 무너졌다라는 소식 네.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네이버는 오른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빠리님과 스노우 병준님도 반갑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ESL님의 종목입니다. 덕산 네오록스 살펴볼게요. 매수 가격은 49,7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요. 전략 부탁해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덕산 네오록스 시장 대비해서 잘 풀어갔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거 쉽지 않네요. 특히 오늘은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이 49,700원. 그렇다면 매수하신 지도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바로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덕산 네오록스의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덕산 네오록스만 낙폭이 큰 건 아니죠.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꾸 차를 많이 탑니다. 어제도 타고, 잘하면 오늘도 탈 것 같은데요. 예. 자꾸 사이드카가 걸리게 생겼습니다. 예. 사이드카가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그 차를 태우고 그러네요. 주식시장에서. 자, 덕산 네오록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덕산 네오록스를 좌측에서 샀는지 우측에서 샀는지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한데요. 49,700원 같으면 이쪽에서 샀다라면 수익을 안 챙기셨다라는 거, 좌측에서 샀다라면 수익을 안 챙겼다. 그 다음에 오늘 사셨으면은, 어제나 오늘 사셨으면은 떨어지는 중에 샀다? 그러면 왜 손절 기준을 안 잡고 매매를 하실까? 요게 이제 조금 궁금해지고요.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시장을 버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버텨야 돼요. 상승을 못 시키더라도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제 상승폭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오늘 한 1, 2% 정도만 그 조정이 나와도 상당히 버티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4%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목군들은 어제 상승폭 나왔던 부분에 절반 이상을 다 내뱉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안 좋은 거예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제 겨우 있지 않습니까? 어제 겨우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강하게 올라왔는데 겨우 안도의 한숨을 딱 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자마자 또 심장이 막 콩닥콩닥콩닥 뛰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하루 더 빠져버리면 또 지난 수요일하고 똑같은 그런 시장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낭떠러지에 발을 한 발 내딛을까 말까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나마 다행히 낭떠러지 끝에서 조금 이렇게 낭떠러지 안 떨어지려고 좀 벗어났는데 오늘 흐름이 또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또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굳이 이걸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리스크 관리 안 하고
보유를 할 필요성이 있었나? 요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9,700원 같으면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도 만약에 덕산 네오룩스를 살 것 같다? 아니 살 거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낮은 가격대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 자체가 죽었거나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조정인데 굳이 어중간한 위치에서 살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자,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러냐면은 21선 눌림목 그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종목군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22 눌림목 공략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조정폭이 좀 큽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아래쪽에서 저점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쪽에서 형성을 해야 되냐면은 한 4만 이 자리가 4만 한 700원 정도, 4만 700원에서 그다음에 4만 한 3천 원 사이, 요 사이에 요 사이나 자, 이 구간입니다. 요 사이, 요 구간이나 아니면은 요 위에 저점 있죠. 여기 저점. 그러면 여기가 한 44,500원, 44,5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사이나 여기에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지지라인을 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저점 만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4월 중순 넘어가면요. 그때는 조금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4월 중순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4월 중순 넘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뭐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관망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야기 살펴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네. 종목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정말 오른 것도 없는데 왜 빠지냐. 네이버를 보유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듯이라고도 제갈트백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이버, 카카오 정말 국민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그 성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렇죠. 좌우당관님도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 종목이죠. 네. 아임리얼님 오셨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를 살펴보고 나니까 금산 네오룩스는 없나요? 금산 전문가님을 뵙고 싶네요. 그렇게요. 자, 그리고 카라님께서 네. 곰방 갈지 알고 기다리면 또 내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렇죠. 정말 시장과 특정 종목에 대한 그 속상함이 많이 묻어나오는 오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원님도 오셨네요. 참 요사이 주식이 정신이 없어요. 봄날 날씨만큼 심해요. 오늘 두혜권님 청량한 목소리가 최고 보약입니다. 예원님의 이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 또 보약이네요. 진짜 이렇게 지독한 봄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급락을 하는 시장은 우리가 몇 번 맞닥뜨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이걸 이렇게 오가는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투자하셨든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셨든 다들 혼란 속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당간 이종목님이 사이드카가 리어카도 아니고 네. 정말 동네에 다니는 리어카보다 더 많이 본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리어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이드카를 도대체 몇 번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방송 진행하면서 봤던 사이드카 걸린 거 다 합쳐도 이번 한 달 동안 사이드카 횟수만큼 될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정말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문의 주셨습니다. 뒷번호 6610번님은 JYP 엔터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 71,7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JYP 엔터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어느새 주가 6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JYP 엔터 오늘 하이보도 낙폭이 깊지만 JYP까지 5%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JYP 엔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JYP 그 엔터를 진단해 드리겠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너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조금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거 우리 시청자님이 제 방송을 좀 못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방송만 보셨다라면은 JYP 엔터를 과연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아마 봄 날씨가 풀리면서 그 JYP 쪽에 이제 소속된 가수들이 뭐 일단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그룹이죠. 그룹들이 이제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BTS 방탄한테 조금 딸리죠. 조금 밀립니다. 여하튼간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거는 오너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JYP 엔터 같은 경우 요것만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요거는요. 자, 고점이 낮아지면은 저점이 낮아진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식시장은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도 변한 게 없고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알아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점과 고점은 절대 예측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평선을 지지를 보고 매수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지만 지지를 했을 때 지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항을 받았을 때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을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하거나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71,700원에 샀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중이 20%예요. 자, 71,700원 뜨면 이 정도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쪽이란 말이에요. 자, 이 구간이 아니면 예전에 샀던지 예전에 샀다라면 분명히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왜 안 팔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른 종목군들 잘 가니까 얘도 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못 팔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샀다라면 이걸 과연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왜 샀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깨지니까 시장이 훅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약한 종목군들은 시장이 빠지면은 이렇게 많이 빠져버립니다. 주봉도 보시면은 추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월봉도 보시면은 추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 싸움을 해야 돼요. 요거는 그냥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손절하시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실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시간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음봉의 대량거래. 그죠? 음봉 대량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그럼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건데 매수를 들어간 거잖아요. 자, 이제는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점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은 버텨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조금 많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비중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65,000 만약에 혹시나 65,000원 이상 올라오잖아요. 이거 한 방에 못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강하게 움직이려면은 한 방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여기 이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68,000원. 여기를 아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 추세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JYP 엔터가 65,000원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량 좀 줄이세요.
줄이고 있다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저점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저점을 만들어 주면은 그때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때 그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올라오면은 분명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수익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략을 좀 세우십시오. 그렇게 가야 여기에서 이 종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막 이렇게 보유하고 간다 그러면요. 집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마음 좀 내려놓고 65,000원 이상 올라오면은 최소한 절반이라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정 나오면은 다시 저점 매수해야지 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그다음에 저점 매수해서 다시 길게 가져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YP 엔터는 지금은 조금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나노의약품 개발기업 인벤테라가 첫 번째 위치합니다. 이어서 대한광통신,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마블테크놀로지의 협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도 신고가 경신했고요. 5.84%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8% 강세 보이면서 21,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오늘 오전장에 상승분을 반납한 채 현재 5%대 밀려나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에 먹는 경부용 치마 이번에 비만 치료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FDA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의 약세 속에서 5%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우리기술까지 현재 7%대로 낙폭이 깊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흥구석유에 대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구석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이락을 공격을 지속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흥구석유도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아까 트럼프 대통령 욕을 갖다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입에서 진짜 욕이 나오려는데 억지로 참고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은 미국 시장 열릴 때 그렇게 떠들지 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릴 때 떠드냐 이 소리죠. 예? 그러니까 그 연설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이 타격을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예. 2, 3주 동안 합의를 안 하면은 2, 3주 동안 강력하게 타격을 하겠다. 그런데 그 15개 항목이 이란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이 요구하는 미국에 요구하는 게 또 있거든요.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수용하기 힘들어요. 그럼 서로 아싸리 그냥 차라리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예? 괜시 종전 아니 자기는 조금 있으면 떠난다 그러잖아요. 이란에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든 안 열리든 떠나겠다. 그러나 하루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우리 호르무즈 해협 협상을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게 조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떠날란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치는 국가들 그러니까 그쪽을 지나치는 원유를 수입하는데 거기 지나치는 그런 나라들은 뭐 니들이 그 해협을 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말이 몇 시간 만에 바뀌니까 그걸 갖다 누가 거기다 장단을 맞춥니까? 사실 솔직히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란의 대통령이 지금 신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 유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손바닥 뒤집기거든요. 만약에 종전이 된다? 그러면은 최근에 중동 전쟁 때문에 올랐던 종목군은 다 급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이 길어진다? 그럼 이들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흥국석유가 오늘 다시 반등,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봉상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일단 여기가 저항으로 보이거든요. 이 구간.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은 22,950원이니까 23,000원이 23,000원부터 해가지고 24,000원 여기가 강력한 저항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4,000원을 뚫어내면은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파동을 갖다가 주는 거고 24,000원을 못 뚫어내면은 다시 밑에서 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24,000원 이상을 뚫고 갈 거고 유가가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급등이 또 나오겠죠. 근데 24,000원을 못 뚫어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중동 전쟁이 조금 시들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손바닥 뒤집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게 보유하고 이런 것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흥구석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뉴스가 부각될 때마다 흥구석유가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 급격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석유 관련주, 해운주도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조금 조정 흐름이 나오나 싶었던 나프타 관련주들도 다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확실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만 거의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참 속상한 시장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종목 진단 요청은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뒷번호 1591번님의 종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수 가격은 67,000원이고요. 1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일단은 지금 손실권이죠. 최근에 시장과 함께 이 종목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제 다시 주가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런 정치 성향을 띠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 같으면은 히틀러하고 뭐 버금간다고 해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산주의 같으면은 진짜 히틀러급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 신성델타테크도 최근에 한 2월 달까지는 잘 움직였었는데, 그죠? 2월 달 이후부터는 뭔가 흐름이 좀 안 맞습니다. 그죠? 주봉의 흐름도 보면은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그럼 추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난 2024년도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단기적인 흐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단기 흐름 나오고 조정받고 단기 흐름 나오고 조정받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항대가 보시면은 여기 다 저항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그죠? 요 위로 가면은 전부 다 저항이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흐름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이기기 어려운데 이 종목을 매수를 한 거거든요. 67,000원 같으면은 한번 보시죠. 67,000원 같으면은 자, 여기서 샀다. 이쪽에서 샀다.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 산 거죠. 그죠? 이쪽에서 샀다. 빠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수익 챙길 수 있는데 못 챙겼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 타이밍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시장과 같이 맞물리 가지고 이게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시장이 막 좋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간을 사더라도 주가가 쫙쫙쫙쫙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추는 흐름이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종목군들을 여기서 타이밍이 맞는데 해가지고 사더라도 종목이 시장이 조금만 흔들어도 종목군들이 못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신성델타테크가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이게 별거 아닌데요.
시장 흐름 때문에 시장이 흔드니까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추세 자체가 안 좋거든요. 추세 자체가 없는 거죠.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종목군들은 추세가 형성된 사이에서 요렇게 추세가 형성된 사이에서 요렇게 눌림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요렇게 가는 와중에 추세가 다 무너져 가지고 원래 바닥권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크게 이탈은 없을 거예요.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주봉 흐름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 가격대 부근에서 계속 저점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에서는 저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밑에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비중이 10%요. 비중이 10% 같으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있잖아요. 자, 월봉의 흐름 봤을 때 월봉이 이거니까요. 올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10%, 67,000원에 10%니까요. 완전히 저점 나와가지고 확실히 딱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는 절대 꼼짝도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밑으로 빠지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 빠져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밑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월봉이 그러니까 빠진다고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 그게 없어요. 딱 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가지고 여기에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안 돼요. 그냥 얘는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던져 놓으세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바닥 잡잖아요. 이거 6월 달까지 바닥 잡기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요. 버려놓으세요. 저점 확보할 때까지 그냥 팽개치세요. 여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바닥 따지는 것 같다. 그때 방송에 딱 나와가지고 요거 바닥 따지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전문가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때 되면 또 답변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몇 개월 걸리니까요. 그냥 가만히 냅둬 놓고 있지 않습니까? 팽개쳐 놓으세요.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도 감안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손을 쓰기가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뜸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그 지분이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아주 뭐 거의 독과점인데요, 이 정도면. 네. 이제 부산맘님 아침에 챙기고 나온 종목도 있고 미처 챙기지 못한 종목도 있고 하셨는데 네. 그나마 챙긴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죠. 하늘이님, 오늘 좋다가 말았네요. 트럼프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까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이 종목 한번 가볼게요. 이 종목 정말 오늘 꼭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바로 네이버입니다. 또또람님의 매수가 25만 원이고요. 비중은 20%고요. 간절한 바램님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22만 7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두 분 다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20만 원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네이버 그냥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네이버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네이놈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시청자님들 마음 아프게.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AI 관련 쪽에서 데이터 센터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그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무너지면서 굉장히 이제 조금 추세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이 정도 같으면요. 제가 볼 때는 못해도 4, 5월 달은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4, 5월 달까지는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은
여기 그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중간 지점 여기 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본격적으로.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달 아닙니까? 그죠? 작년 6월달에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왔던 자리를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면은 시간이 제법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추세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문구름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하는 얘기 이거잖아요. 어문구름대. 이 어문구름대 먹구름이거든요. 먹구름이니까 내가 이렇게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눈앞이 딱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어디에 받쳤다고 어디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장애물인데 장애물에 받치니까 어때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기 저점까지 보겠네요. 여기 저점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보면 한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19만 7천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5% 정도 아래쪽으로 빠질 자리가 조금 더 남았네요. 만약에 여기까지 15만 원까지 빠진다? 저는 제가 볼 때는 15만 원까지는 안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안 좋은 경우라면 15만 원까지 빠질 수가 있지만 제가 최하로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7만원에서 18만 원 이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25만 원 같으면은 비중이 20%, 비중이 20%면 절반만 매도하시지. 절반만 매도하시면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밑에서 사셔도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오면은 수익 내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추세가 없어가지고 어려워요. 연봉 차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반기는 이번 26년 상반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시간을 조금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4월달, 5월달 정도는 거의 저가권에서 바닥 다지기 위한 그런 흐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래량 안 터지거든요. 거래량 안 터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조금 나오는데 이 거래량 나오는 거는 아마 손절 물량이나 이런 것들 제법 많을 거예요. 수급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기관 투신 매도 물량 많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이 종목을 매집이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매집 없어요. 예,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비중은 20%인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빠져봐야 그렇게 더 많이 빠지는 거는 크게 없으니까요. 조금 보유하시고 시간 싸움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2, 4분기 요 구간은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증시 기상도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미세먼지가 끼면서 시야가 어두워지긴 했지만 본연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꽃은 피어나고 있죠. 섹터별 전망 좀 보겠습니다.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건강 관리까지는 사실 상승 리포트 하나씩에 불과합니다만 여기서 산업재 아주 좋죠. 무려 상향 리포트가 1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IT가 하향이 하나 끼어 있긴 하지만 상향 리포트만 6개가 나오면서 여전히 전망은 좋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경우에는 하락이 약간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특징주를 골라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2차전지 대표주 삼성 SDI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예상보다 좋은 1분기의 실적, 거기에다가 견조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주와 함께 전기차, 이 EV 회복세에 주목을 하는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4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올리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삼성 SDI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전력 설비 대표주 LS 일렉트릭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2028년까지 국내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제목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목표주가 아주 크게 올렸죠. 종전의 목표주가 60만 원대에서 110만 원까지 정말 크게 목표가 상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은 바로 한화 시스템으로 가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인데요. 적자폭을 줄여나갈 필리 조선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위성을 찍어내는 제주우주센터가 지난해 말에 준공 완료가 됐죠.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로 중동향으로 방산 수출의 확대 전망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표 주가 여기도 정말 크게 올렸습니다. 종전에 7만 원대부터 16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한화 시스템 좀 살펴보죠. 한화 시스템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역시 플러스권, 그러니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아주 크게 올린 분석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의 전망, 신고가 또 경신하러 갈까요? 네, 하나 시스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이 사실 분기별 차트만 보면요. 아래쪽에 조정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종목군들은 뭔가 이유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그 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11만 3,500원. 요 자리 이탈하면은 아래쪽으로 10만 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 그 한 8만 6, 7천 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만약에 10만 3,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하나 시스템이 요 앞에 음봉 거래를 보면요. 3월 4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3월 9일 있거든요. 갭상승의 음봉이 2개가 떨어졌잖아요. 여기가 당분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항대로 강력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는 오늘 이 산하 시스템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16만에서 18만 원 자리가 저항으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은 저 자리를 물량을 소화시키고 뚫어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고요. 못 뚫어내면은 다시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13만 5천 원 지지하면은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조금 더 높게 본다라면 한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 지지가 되면은 매수 관점. 그 다음에 목표치는 16만에서 18만 원. 여기를 뚫어내면 추가 상승, 못 뚫어내면 다시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살펴봤습니다. 한화 시스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진단 상세하게 도와드렸고요. 이관욱 네. 전문가님 정말 개인 주식 상담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니까 감동입니다. 라면서 예원님 예. 또 감사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 할 때, 네. 에이, 놈!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왜 괴롭게 하냐고 네. 그 얘기 해주실 때, 너무 빵 터지면서 네.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보카도 님도 이관호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하트를 이만한 거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설민아님 지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소킹 님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카야마님, 수지 앵커 큰 화면을 보니까 더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 장님도 지금 인사를 또 주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많은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전략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오늘 오후 8시 반에 증권 통파 시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중에 문제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 2호를 쏘아 올렸잖아요. 그중에 우리 위성이 하나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우주 방사선을요. 고도별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 퀴즈 푸는데 상당히 도움되실 겁니다. 네, 정답은 오늘 8시 30분 증권 통팟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자, 토마토 투자 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시네요. 아주 무난하게 받아주셨는데요, 인사를. 네. 아니, 좀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리수리 정수지리 앵커가 두 번째 전문가님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좀 상했어요. 왜요? 그 출연 나 순서에 이종복이요. 그냥 나는 이종복 전문가 이렇게 해야지. 네. 이종복 전문가님 인사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오늘을 기다려온 이종복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상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한테도 많은 신청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아니 지금 네. 아니 분위기가 와. 채팅창이 좀 좋아졌는데요. 혹시 지수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손 이렇게 인사를 막 네. 주시면서 아까 그렇게 좀 무거웠던 분위기가 살짝 좀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인사보다 반가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종목들의 그 고민 해결이잖아요. 여러분 종목 진단 요청 많이 보내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좀 흔들릴 때 신규 매수를 할까 고민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보내주시죠. 네, 오늘 또 승한파파님 2차 전지 반도체 진단해주세요. 네.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주식은 투차전지다. 소킹님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몇 가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파동님의 셀트리온 제약을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은 65,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단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단기로 보고 계시네요. 최근에 시장과 함께 밀렸는데 전혀 주가 회복이 못 나왔고요. 계속 저점을 경신하고 내려가고 있네요. 네, 다음은 리가켄 바이오고요. 오늘도 오름님의 매수가 19만 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리가켄 바이오 오늘 좀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영승님의 일동제약도 있습니다. 뭐 흐름이 다들 비슷한데요. 네. 일동제약은 3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입니다. 단기, 중기 전략이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계속 밀려내려고 있죠. 오늘도 낙폭이 꽤 큽니다. 과연 일동제약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과 리가켄 바이오, 일동제약까지 한 번에 봐주실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약주가 왔잖아요. 이토마토 필이 종목 픽하는 사람 나중에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제약주가 사실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2분기에 그 사랑하는 나의 투차전지, 그 다음에 소부장, 그리고 에너지에서 누구는 제약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봤던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똥차게 움직였던 이 제약주들이 보다시피 오늘 이게 코스닥 시총상위 비중이에요. 그리고 나는 3월 31일까지 내 인사이트 방송을 주로 했었는데 어제 이제 만우절이라 신의 한 수에서도 한번 해가지고 오늘 랭킹쇼하고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마지막으로 좀 인사이트 위주의 방송을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이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는 단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저 보세요. 저분 매수한 가격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완전 초보 중에 생초보예요. 생초보. 이렇게 이종복이가 음봉이 크게 날 때는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 보세요, 여러분.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이라는 말 내 미리 딱 준비해 놨잖아요. 랭킹쇼에서 제일 많이 얘기해 드리잖아요. 지난주 랭킹쇼는 수리수리 정수지리. 내가 그렇게 반도체 쪽은 조금 기다리라고 했는데 수리수리 정수지리 있어가지고서 뭐 주성이서부터 몇 종목 얘기했듯이 아니 이 분명히 영상이 올라가면 조회수가 몇만이 나오고 내가 이토마토에서 4년 5년째 방송하면서 매일같이 방송하잖아요. VOD가 보통 한 5만 건 6만 건씩 몇 년 동안 쌓였으면은 그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자, 내 방송은 실시간에 보시면은 음봉이 크게 날 때는 사지 마라. 종목이 음봉이 크게 나는 날은 하루만 참아라는 얘기를 진짜 수년간 하지 않습니까? 이 습관을 먼저 고쳐야 돼요. 이 습관을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제 이쪽이 제약주가 전쟁 터지고 가장 많이 빠지면서 이렇다 할 반등이 안 나온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의 삼천당 제약이나 ABL 바이오나 리가캠 바이오나 펩트론 같은 종목을 보시면은 펩트론 플러스 보르노이 이런 종목이 시총 비중이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밑에 방향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환율도 폭등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정신없이 막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딱 여기서 아랫방향, 그러니까 공매도도 마찬가지거나 아니면은 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밀리기를 바라는데 코스닥 시장을 밀어버릴 때 제일 손쉬운 게 제약주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총 비중이 높은 게 제약주에 다 있잖아요. 요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가격대부터 주서서 중장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꺾인 주식을 단기로 들어가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때가 되긴 뭘 갈 때가 돼요. 주가가 빠질 때는 충분히 빠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참고하되 추가 매수. 그죠?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의견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6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6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단기 익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다.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패턴 자체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패턴이라 올라갈 때는 곰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는 날 사서 단기로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치명상인 겁니다. 치명상.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지. 리가캠바이오. 요런 주식이 조금 불쌍한 주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추세 패턴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와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약하니까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도 약하고 싸랑하는 나우 투차전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19만 원이면은 이제 가격은 못 사신 게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가격은 못 사신 게 아닌데 음봉이 크게 나오는 날 사셨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고쳐도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내 방송은 리얼타임이 중요해요. 어제 하나이글스가 죽어라고 지다가 나 게임 포기했었는데 동점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마무리가 없어갖고 졌잖아요. 그죠? 마무리를 팔아 했어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의 주식들인데 그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음봉이 크게 나는 날 하루만 참아라. 그러니까 리가캠바이오는 다음 주에 타이밍을 노렸으면은 사자마자 수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수리수리 정수지 리가 앵커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빨리 잡은 케이스가 된 겁니다. 더 사버려? 밀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주식은 30% 이상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보세요. 다음 주에 타이밍 잡으면 따끈따끈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대신 이제 반등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반등을 주면 단기가 이제 요 20만 원 언저리가 이제 단기 저항을 좀 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동제약이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쭉 늘어지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제약처럼 패턴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리가켄바이오처럼 완벽한 추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주식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저분 매수 가격은 31,000원. 너무 잘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일동제약처럼 매수를 할 때 이렇게 적당히 좀 빠져 있는, 그죠? 음봉이 크게 나는 날 산 것도 아니고 정수리에서 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해필이면 제약을 산겨 2차 전지를 샀어야지. 여러분, 그죠? 예. 일동제약도 추가적으로 하락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거든요. 더 사버려. 대신 이 주식도 30% 이상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3만 원에서 32,5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진 마시고 한화이글스를 응원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한 분석 속에 마지막 한마디가 응?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종복 전문가께서 한화를 굉장히 응원하시죠. 그렇죠. 야구 팬이십니다. 네. 가끔 이제 진지하게 말씀하시다 보면 이 방송이 야구 해설 방송인가? 헷갈릴 정도로 심도 깊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은옥이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오라시탐님도 지금 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께서 많이 하는 말씀이시죠? 소킹님. 네. 와, 수리수리 정수지리 일거님 감사합니다. 이쪽이 그러게 감사. 왜 저에게 감사하신 거죠? 그래요. 카야마님이 갑자기 한화이글스 응원하면 몸에서 네. 사리가 나온다고. 참 그래요. 저는 그리고 뭐, 또 은수님은 한화팬이 아닌데도 열심히 네. 응원하고 계시대요. 그래요. 네.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하여튼 증권 방송에서 이 스포츠 방송을 겸하게 되네요. 네. 자, 오늘도 오름님과 아이러브 마이 패밀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개설이님도 오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봄 됐잖아요. 야구 글러브 사주고 그냥 잔디밭에 내다 놓는겨. 아시겠어요? 애들은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말고 최소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초까지. 7월 말에서 8월 달에는 또 일사병 걸릴 수 있으니까 글러브 사주는겨. 그리고 9월 중순, 10월 말까지. 그리고 이제 학원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또 날씨가 네. 좋을 때는 밖에 그렇죠. 나가서 좀 환기도 시키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도 쌓으라는 덕담까지 전해주셨네요. 예.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역시 종목 진단이겠죠. 자, 메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함께할 묶음 진단인데요. 와, 이번에는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2차 전지주들을 묶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종목은 삼성 SDI부터 출발해 볼게요. 삼성 SDI 오늘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야, 오늘 같은 장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매수가는 42만 5천 원. 매수가가 좀 높긴 합니다만 20% 비중이고요. 오늘 익절 못했다고 하셨는데 뭐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삼성 SDI 먼저 체크를 해보겠고요. 네, 다음은 포스코 DX고요. 나만 좋은 서포터님의 매수가는 42,900원에 비중 20%입니다. 2년 넘게 들고 계셨대요. 다음 종목 볼까요? 자, 그리고 미안해요님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95,300원에 10%입니다. 전쟁 이후로 마이너스 다시 10만 원 위로 올까요?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고요. MW님의 매수가 55,300원에 비중 30%입니다. 시장이 좋아지는 줄 알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사자 하고 오늘 샀다가 바로 물렸다고 해요. 단기, 중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셨고요. 네. 그리고 첼호염님께서 철호요. 염철호님이시군요. 네, 염철호님. 신성 SD입니다. 39,500원에 10% 손실이 제법 나와 있는데요. 32,000원대. 자, 과연 여기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이 봐주실까요? 그러니까요,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2차 전지는 그냥 5초 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한 50개를 2차 전지 물어봐도 MC들이 읽는 시간 말고 내가 진단하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얘기 드려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종복 방송 실시간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결국은 단기 중기인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삼성 SDI 42만 5천 원에 산 사람은 비싸게 산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보시면은 삼성 SDI는 40만 원 초반 아래에서 사는 거죠. 보다시피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해 줬잖아요. 내 방송 실시간. 저 당시에 3월 20일 타이밍 또 보면 37만 5천 원 언더로 내려왔을 때 사라고 했다. 그 37, 8만 원대 요새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보면 가볍게 45만 원. 그러니까 딱 고기를 찍었는데 이제 저분은 익절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분이 만약에 아이가 있다. 글러브 사주고 잔디밭에 내보내세요. 그냥. 그죠? 그리고 애들을 그렇게 건강하게 키우면 혹시 알아요? 삼성 SDI가 못 팔아갖고 잘못해다가 50만 원 넘어갈지?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긍정의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유빈이가 2순위로 3명한테 픽을 받았잖아요. 내 새끼 연애에. 거기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그렇지 않은 거. 은별이도 마찬가지로 2등이래도 어디야? 근데 중요한 거는 2등은 2등이잖아요. 그죠? 마음은 아프지만은 픽을 받은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못 팔았어? 상관없어. 그러나 밀려. 상관없어. 어차피 장기로다가 신고가 갈 건데 그게 긍정의 마인드. 자, 삼성 SDI는 운이 좋으면 못 파는 게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시청자님은 못 파는 거에 좀 아쉬워했으니까 신고가 언저리에서는 한번 팔아보세요. 이런 거 흔들리면 적극 매수지. 그죠? 이런 거는 50만 원 넘을 때까지는 갖고 가는 건데 장세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드렸네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내가 절대 2년 넘게 오케이. 여러분 포스코 DX가 이종복이가 신의 한 수 할 때 여기 2만 원 중후반에 추천을 할 때 내 말 듣고 4만 원대 가서는 물리지를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2년 넘게 보유했다. 4만 2천 원대 왔을 때 2년 넘게 보유해서 안 파신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상관없어. 어차피 시청자님은 이거 10,000원대도 받고 2만 원 초반대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3만 원이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나라면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싶고요. 더 사버려. 10%를 더 사버리세요. 대신 그러고서 이제 올라갈 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로 왔을 때가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를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포스코 DX는 2차 전지라고 하기보다는 로봇과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로봇으로 올라가서 조금 약한 건데 기술적 특징이 소름 돋는 특징이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주 꺾여 내려가는 제약주도 그 패턴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건 눈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시피 매수세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나빠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사버려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수 스페셜을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빨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을. 근데 이분은 이걸 잡아버린 거지. 이수 스페셜 말고 다른 전고체들은 이수 스페셜로 얘기를 하면 7만 5천 원에서 7만 원대 있는 거예요. 그쪽이 훨씬 난 거죠. 한농이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이수 스페셜도 전고체는 전고체니까 이것은 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대신 얘가 주도 주니까 약간 처지고 지지하고 가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수도 4월 달을 기준으로는 10만 원 위로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만 요것은 단이 높아서 조금 더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는 거고 코스모 신소재가 하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마켓10을 봐야 돼요. 이거 죽어라고 5만 1,000원 아래에 있을 때 좋다라고 할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2차 전지가 또 올라가니까 때필이면 5만 5천 원에 가서 물려버리는 거예요. 5만 5천 원에서 5만 7,500원은 따라가서 물리면 안 되는 자리. 살라면 지금 가격에서 사는 자리. 한 수 배워야 돼요. 돈 복사하고 싶으면 주식이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더 사야죠. 그리고 뭐 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지금 여기 보면 시청자가 5천 명이 와야 되는데 이 정도 인원 갖고는 그냥 노멀하게 갈게요.
본인이 따라간 거는 본인 생각이고 주식이라는 거는 딱 저항가에서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삼성전자 20만 원 근처에 안 사는 거하고 같은 이치. 코스모 신소재는 사도 5만 원 초반이거나 나중에 얘가 6만 원대를 가게 되면 그 뒤에 사는 가격이 5만 5천 원이지 밑에서 올라가는 5만 5천 원은 사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갖고 가세요. 얘기했잖아요. 이미 거의 회생불능 상태로 빠진 다음에 명의 찾아간들 그 명의가 고칠 수 있어요? 편안하게는 해줄 수는 있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 있을 정도에서 의사를 찾아가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회생불능인 상태에서는 못 고치지만 나는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의 병을 갖고 가면 수익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성 ST. 신성 ST도 똑같은 거예요. 저분 매수가가 애매하게 높은 가격에서 샀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장이 빠질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각오도 남죠. 그리고 이것도 비중이 너무 작아요.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곰방 수익 날 수 있고 대신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 이제 37,500원에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단기 저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오고 싶으면 추가 매수, 돈이 없으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한 대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나오니까요. 네. 이야기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도 많은 그러네요. 분들이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네. 미스터 송 슈퍼님께서 오후장 조금 더 반등해야 내일이 희망이 생기는데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지수는 전혀 뭐 움직일 생각이 없네요. 네. 낙폭을 오후장에 좀 줄여주기를 바랬는데요. 코스피도 그리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횡보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오늘 낙폭 줄이면 안 좋은 거예요. 네,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예. 주말이죠. 내일은 주말이잖아요. 미스터 진단 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기대감에 찬물을 뿌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때요? 이것도 주말에 또 더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낙폭을 줄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죠. 밀릴 때는 확실히 밀려버리는 게 다음 상승을 위해서도 오히려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은 또 미국이 휴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성금요일을 맞아서 또 휴장을 하게 되니까 사실 다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분위기면 이번 주말에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이 말씀 잘 참고해 보시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이게 낙폭을 못 줄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섹터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섹터 오늘 오전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역시나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네. 로봇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보스타 먼저 볼 텐데요. 매수가가 높네요. 86,000원입니다. 비중 15%인데요.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장 초반만 해도 그렇게 강했던 로보스타 다 빼버렸군요. 네. 자, 그리고 나의 정원님의 SPG도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15만 900원이고요. 5% 비중입니다. 비중 많지 않은데 이거 손실이 벌써 이렇게 큽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타기 해보고 가망이 없으면 매도하고 싶은데요. 의견 꼭 부탁드려요. SPG도 오늘 좋다 말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고요. 네, 다음은 유일 로보틱스고요. 용건님은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유일 로보틱스 들어가도 괜찮은지 여쭤보시는데요. 전문가님, 로봇주 오늘 찬물 그대로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수지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수리 정수질이 이제 입에 붙었죠, 여러분? 뭐 이종복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나왔는데 내가 찾은 김에 하나만 더 갈게요. 우리는 방송 준비할 때도 기준은 삼성전자 기준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로보스타하고 이제 SPG는 본인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랭킹쇼만 갖고 할게요, 여러분. 랭킹쇼만. 이 로보스타 랭킹쇼에서 얼마나 좋은 주식으로, 얼마나 대단한 주식으로 이렇게 자주 얘기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2, 3만 원대만 되면 거품 물고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작년도 4분기까지만 봐도. 그죠? 그런데 저분은 86,000원이란 말이에요. SPG도 마찬가지예요. SPG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어쨌든 SPG 보면 허구한 날 좋게 얘기하고 뭐 로켓을 다네 뭘 하네 앞숫자가 바뀌네 어쩌네 하면서 얘기하는 가격은 2, 3만 원대 맞죠, 여러분? 작년 4분기예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막 이렇게 얘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서 샀고 지금에 와서 손절을 생각하잖아요.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주식을 믿는 게 맞는 거예요. 다소간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이가 오늘장 가장 아쉬운 주식이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 단연 2차 전지가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이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지수가 급락해버리면은 성장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목이가 성장주 신봉자인데 성장주는 변동성이 클 때는 쥐약입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장이 우상향으로 턴하는 시점에는 누구보다도 빨리 가요. 근데 이미 이제 정수리에서 매수해서 손절매를 생각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가 되는 거지. 버텨. 본인이 산 자리가 잘못된 거지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의견이에요. 잘 참고하시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야 돼요. 다만 버텨도 이제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72,000원 언저리, 72,000원에서 76,000원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나오려면 더 사야 되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니면은 더 장기로 가시는 거예요. 더 장기로 가시면 팔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해드리는 거고 SPG가 문제예요, 이거. 이런 주식을 살려줘야 되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토마토 페리? 이 토마토 페리? 그 정수지리 앵커가 대답 좀 하게 해가지고 이거 정수지리님 아니 정수리지 앵커 이거 이분 살려드리나요? 아, 살려드려야죠, 전문가님. 내가 뭐 하이에나야? 얘기하고 아니 2, 3만 원대 주식이 16만 원까지 올라간 거를 15만 원에 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5%밖에 안 샀잖아요. 내가 마술을 부려드릴 테니까. 대신 이거 먹고 나오고 나서 절대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주식 절대 사지 마시오. 이거 5배짜리를 사신 거예요. 5배짜리를 2차 전지를 샀어야지 여기서 2차 전지를. 잘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되 5% 해도 상관없고요. 10% 하면 더 좋아요. 이거는 10만 원 언저리로 오면 눈 감고 추가 매수입니다. 대신 이제 반등이 나오면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이거든요.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대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주도주 섹터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반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게 확실하다면 높은 데서 사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여기 쪽으로 올라갈 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 정수리에 있는 거 사시면 안 된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봇주 몇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정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거.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쪽 팔이 고장났는데 네. 왼쪽 팔을 들었네요. 오른쪽 팔을 들었어야 되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있거든요. 이거 매수문이잖아요. 좋아요. 매수문이 좋아요. 대신 다음 주에 하시는 거예요.
유일 로보틱스도 다음 주쯤이면은 이종복이가 이야기하는 매수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봇즈 빠짐없이 다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느새 보니까 와 3,000명이 넘게 함께하고 계셨군요. 네. 오늘 정말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러니까요. 채팅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역시 다들 시장에 대한 걱정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요청 계속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뭐 쉴 틈 없이 가볼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종목들을 더 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목님의 반도체 대표주죠. SK하이닉스의 매수 가격이 90만 원이 넘어요. 네. 93만 원입니다. 20% 비중 SK하이닉스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은 전화로 주셨는데요. 뒷번호 5056번님은 두산 테스나 신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배팬님 TEMC인데요. 매수 가격은 13,750원에 25%.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수리가 아닐까요?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네, 다음은 덕산테코피아고요. 이동원님의 매수가 19,700원에 비중은 7%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중기 전략은 어떤지 여쭤보셨네요. 이렇게 반도체 4종목 묶어봤습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부터 봐주시죠. 설마 시청자님 이거 오늘 사신 분 아니기를 바랄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따라간 사람들 때문에 장 빠지는 거요. 이거 내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아래에 있는 주식이 100만 원을 넘어갔고 100만 원을 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격 법칙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아래에 있는 게 100만 원을 넘어간 다음에 깨게 되면 어디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냐? 80만 원대. 근데 시청자님은 이거를 93만 원에 산 거고, 만약에 저분이 이쪽 어딘가에서 만약에 이쪽 어딘가 93만 원이면 내가 이해라도 해주는데 오늘 93만 원이면 이런 분은 수익 내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시총상위 종목을 나쁘게 얘기하면은 또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도 좀 거시기 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참고하시고 하이닉스는 살려면 80만 원 초반이나 언더로 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가격에서 종목을 추천하면 기본 20%가 기본이고 30%거든요. 그래서 20에서 30%라고 하니까 보세요. 80만 원을 기준으로 추천했다고 가정할게요. 20%면은 9만 6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손실은 안 나요. 내가 어제 삼성전자 갖고 얘기해 줬잖아요. 00930. 삼성전자를 18만 원대 사는 사람들은 물렸다 수익 나고 수익은 안 커. 삼성전자는 16만 원대 사야 설령 물려도 수익이 커. 그러는 그 가격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격 법칙이라고 하거나 혹은 지지 매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 참고하세요. 하이닉스는 좋은 주식을 너무 빨리 샀다라는 말도 안 합니다.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뭐 다음 주에 추가 조정 가능성 있으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고생을 안 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런 걸 좀 연구해 보시고요. 두산 테스나는 NO. 이거는 그냥 관심 꺼라 얘기하고 TEMC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식 중에 최고의 쓰리쓰리 정수지리 주식인데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죠. 아니요.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 TEMC라는 주식이 이종복이가 좀 아는 주식인데 이런 주식은 죽일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EMC를 살려면 9,000원대이거나 만원대 사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13,700원에 사놓고 갖고 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이런 주식을 사니까 이 좋은 장에서 돈을 깨먹는 겁니다. 대신 이건 내가 마음이 약해서 한마디만 해주면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리수리 정수지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23일째, 24고 30일, 33이니까 7일에서 9일. 7일에서 9일 동안은요. 우리 정수지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돈 무조건 깨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아까 로봇주 매수 문의 그런 거
주가가 저점으로 밀렸을 때 매수 문의하는 사람들은 최소 반대로 7거래일에서 9거래일 동안은 돈 복사합니다. 참고하시고 덕산테코피아도 마찬가지죠. 저분도 가격이 보면 상당히 애매한 가격이거든요. 그게 묻고 싶은 거죠. 이쪽 19,700원이어도 문제가 있는데 설마 오늘은 안 갔겠죠? 다행이네요. 기존에 사서 물린 사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서 아까 이종복이가 신성 ST 얘기한 거고 같은 거예요. 이런 데 왔을 때 추가 매수했으면 가볍게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분은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나는 바닥에 있을 때는 추가 매수인데 올라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얘기 안 하거든요. 추가 매수하지 않으셔도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좋은 주식이 밀렸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배짱을 기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오후장 전략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남은 시간 오후장 전략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뭐 다음부터는 정수지 리 앵커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VOD 한번 보세요. 항상 목요일마다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내일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 보시면 되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로 가는 게 반영이 돼서 어제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장이 아침에 양호할 때 말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고 주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완전 꺾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종목들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날 음봉이 큰 거잖아요. 오늘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시고 싶다면 내일 그죠? 내일 상황 봐서 하거나 다음 주 월화 타이밍이 좋은 자리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구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 장은 이미 기세가 꺾인 거니까 어제 크게 올랐고 그것이 소멸되면서 밀리는 거라 특별한 전략은 없고요. 그냥 투자전지나 2분기에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해갖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지 그냥 본인들이 상상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럴 때는 시세판 쳐다봐봤자 의미 없고요. 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 뒷수를 보시는 거죠. 뒷수. 2분기는 2차 전지. 그죠? 해서 뒷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종복 방송 이따가 VOD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한화이글스 이기나요?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의 흐름은 역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장중 저점 경신 직전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조금 전에 장중 저점을 새로 경신하면서 내려갔죠. 네. 1057포인트, 5%가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